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성 약학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55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한낮에는 에어컨 꼭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더워졌죠. 더워요. 네. 그래서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호흡기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호흡기 정보, 여름철에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네네. 자, 요즘 낮에 정말 더워서 집에서나 차에서나 에어컨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튜디오에도 이제 에어컨이 약하게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죠. 여기 좀 건조하다, 그렇죠. 칼칼하다.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러다가도 감기라도 걸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 감기 계절을 가리지 않겠죠? 그렇죠. 계절 안 가리죠. 또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네. 실내하고 실외하고 면역력 떨어진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실내 공기가 또 건조이잖아요. 에어컨 틀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점막도 좀 마르게 되고 그럼 이제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아주 침투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또 에어컨을 틀면은 이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또 범인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름철 감기의 범인은 에어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여름철 감기 증상과 비슷한데 이름이 좀 생소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레지오넬라증,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좀 이름이 좀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아닌 그 물에서 사는 세균이거든요. 레지오넬라라는 세균인데 감염돼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에어컨 냉각 탑수 큰 탑이라든지 샤워기 또 가습기 같은 오염된 물 속에서 살던 균인데요. 이제 이게 에어컨 바람을 타고 그 미세한 물방울 이런 걸 이제 타고 우리 호흡기에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물에서 살다 보니까 물방울을 타고 온다.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찝찝합니다. 에어컨 바람 밑에 있어서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이런 증상이 일반 감기나 겨울철 독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던데요.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비슷해 보여서 구분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일반 감기는 콧물, 재채기, 목 아픈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또 다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레지오넬라증은 그 에어컨을 자주 쐴 때 보통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며칠이 지나도 기침하고 가래가 좀 심해지면서 또 고열이 나는 거예요. 한 39도 정도 되는. 또 심하면은 또 설사나 구토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감기는 한 일주일 정도면 낫고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설사나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도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모두가 감염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요 레지오넬라증은 그 두 가지로 이제 그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폰티악 열이라고 해서 일종의 독감형으로 한 2, 3일 내지 한 5일 정도 이제 앓고 나면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죠. 이거 아주 해피한 경우고요. 레지오넬라 폐렴인데 폐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호흡곤란이 오고 치료를 제때 안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서운 게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그렇죠. 자연 치유되는 독감형이 있는가 하면은 폐렴으로 가는 이런 형태도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좀 더 조심하면 좋을까요? 뭐 제 나이 또래 이상부터는 이제 폐질환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하고요. 면역력 약하신 분들 특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점막의 방어벽이 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폐렴에 걸릴 확률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 쪽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우리 약사님 한 20대 정도 아니신가 왜 그러십니까?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만약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회사 동료가 이 레지오넬라증에 걸려서 기침을 좀 했다. 그럼 혹시 저한테도 옮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이제 어떤 이런 감염은 이제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균 같은 게 이제 많은 오염된 에어컨 바람, 또 이제 물 분자를 직접 흡입했을 때 이런 감염이 되니까요. 네. 뭐 사람에서 감염된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네, 주변 맞습니다. 분들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뻔했어요. 코로나 때 너무 심해서 그렇죠. 네. 사람끼리 옮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감기약을 먹어도 통 안 낫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레지오넬라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약국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제 며칠 드시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감기는 보통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사실은 항생제가 필요가 없는데요. 네. 이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감기약이 아니고 특정 항생제라고 하는데 퀴놀론계 항생제라든지 마크롤라이드 항생제 써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국에 상담을 해서 이분은 아무래도 세균 감염이 좀 의심된다 싶으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그 진료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감기약과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분들이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차량 내에 있는 에어컨도 이 레지오넬라균의 안전지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냉각탑보다는 덜하지만 에어컨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이 내부에는 증발기라는 게 있어요. 네. 항상 거기 이제 물방울 같은 게 이제 맺히거든요. 이제 보통은 거기에 이제 먼지하고 또 수분도 엉켜붙게 되면은 뭐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천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 저 에어컨 켰을 때 오랜만에 걸레반 냄새 같은 거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균과 곰팡이가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냄새가 이제 괜히 나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꿉꿉하면서도 그 퀴퀴한 냄새들. 자, 그러면 우리 운전자분들이 차량 에어컨 속의 세균을 좀 잡을 수 있는 간단한 관리 꿀팁 이런 것들 알려주실까요? 이제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에어컨을 끄시고 송풍으로 해서 좀 말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차가 꺼지고 난 후에 송풍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고급 차량들. 네, 고급 차량들. 부럽네요. 오늘 또 슈퍼카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최소한 6개월이나 한 1만 킬로 정도 후에는 에어컨 필터는 좀 가르시는 게 좋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공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분들한테는 필히 좀 이런 거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슈퍼카가 아닐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5분 전에만 끄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송풍 전환해주기. 이건 오늘 당장 실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차량 말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에어컨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 필터 같은 경우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에어컨 끄고 나기 전에 보통 그 뭐 밖에 나가신다 그러기 전에 한 20분 정도는 송풍으로 좀 바꿔서 꺼지는 거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말려주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또 필터도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면역력이 좋으면 침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름철에 호흡기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보통은 그 미지근한 물 같은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하고 또 점막의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A하고 보통 이제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끊임없이 얘기하는 면역에 관련된 아연. 뭐 지금 굴철이 지나긴 했는데 굴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걸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진짜 물은 뭐 보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비타민에 아연까지 또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8363님께서도 냉방병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에어컨 많이 쐬면 우리가 냉방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냉방병과 레지오넬라증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냉방병은 어떤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온도차를 저희가 못 느껴서 하는 거고 레지오넬라증은 말씀드렸지만 세균에 의한 감염이니까.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생제 처방을 꼭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균 감염이니까 약물 그렇죠. 치료가 꼭 필요하겠다. 냉방병은 온도 차이 때문인 거고 그렇죠. 레지오넬라증은 진짜 세균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 때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감기도 안 걸리고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24도에서 26도? 좀 높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죠. 근데 설정 온도로만 보면. 네, 그래서 많이 낮추셨다가 이제 유지할 때나 이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습도도 한 40% 60% 정도 유지하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어컨을 세게 틀면은 하여튼간에 그 세균에게 내 몸을 내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하고 실내가 너무 차이가 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24도에서 26도 정도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끝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안전운전 중이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5분간 송풍팬 돌리는 거 끝나기 전에 뭐 좋은 차 가지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도 좀 가끔씩 열어서 좀 환기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이렇게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90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레지오넬라증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사실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에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사회 그 의학 발전, 진단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보면은 뭐 암 환자들도 많이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단 기술이 좋아지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그만큼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0812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물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냐고 얘기해 보통 저희가 이 붕해 실험 같은 거를 하면은 한 알에 대해서 보통 하는데 저희가 보통 여러 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 종이컵으로 한 사람 한 2잔 정도는 최소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미지근한 물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종이컵으로 한 2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 먹을 때도 이렇게 물을 좀 챙겨서 2잔 정도씩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석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